트랜지스터의 두 개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죠. A작용, 베이스 전류의 미세한 변화로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 증폭작용이네요. 베이스 전류를 이용해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고 흐르지 않으면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바로 스위칭 작용이죠. 2번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각각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을 보니 양자 조건을 만족한다. 보어의 원자 모형.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 현대 원자 모형이네. 자, 학생 A. 기억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야. 맞는 말이죠. 기억에서 전자가 안정한 원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전자기파가 방출돼 안정됐다는 것 자체가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B는 틀렸어요. 니은. 현대 원자 모형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모형 맞죠? 보어가 그걸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모형이죠. 자, 3번 이중순리 간섭 실험 문제네. 자, 두 번의 실험을 하고 A빛, B빛의 파장은 각각 람다 A, 람다 B. 그리고 스크린상에 X0인 곳은 가장 밝은 무늬의 중심. 그러니까 경로차가 제로인 곳이겠지. 자, 지금 오른쪽 나 그래프를 보면 A는 밝은 무늬 사이의 무늬 간격이 B의 밝은 무늬 사이의 무늬 간격에 비해서 더 기네. 자, 그럼 우리 기억은 금방 알아낼 수 있죠. 무늬 간격 델타 S는 D분의 람다 L. 자, 여기에서 뭐 D나 L, 스크린까지 거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파장에 비례하고 자, 따라서 A의 무늬 간격이 기니까 파장도 람다 A가 더 길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A는 X, EX0에서 보강 간섭을 한다. 자, A 실험 결과를 보니 EX0에서 빛의 세기가 최소야. 보강 간섭이 아니라 상쇄 간섭이죠. 디귿. B는 X0인 곳에서 상쇄 간섭을 한다. 자, B는 X0인 곳에서 가장 밝은 무늬를 보이게 되네. 상쇄 간섭 아니라 보강 간섭이죠. 그래서 답은 1번. 4번.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생 실험이죠. 앞전 소자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되고 전자기파를 보내는 쪽이 되니까 이곳이 바로 송신부. 전자기파라는 것 자체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서로가 서로를 유도해서 전파되는 파동이죠. 그게 이 안테나를 관통하게 되면 안테나 내부를 관통하는 자속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로부터 전자기파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안테나 쪽이 바로 수신부. 자, 기억을 보면 불꽃방전 일어날 때 전자기파 발생한다. 맞죠? LED에서 빛이 방출될 때 방출됐다는 것 자체가 순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니까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는 말이죠. 디귿. 다라에서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수신한다. 두 번 다 방출됐기 때문에 수신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5번 관성력 문제네요. 자, 엘리베이터 안에 실에 A 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나의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죠. 자, 특히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가 연직 윗방향으로 운동하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F를 시간에 따라 표현해라. 자, 우선 0에서 T0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윗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니 윗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고 자, 그렇다면 A 물체의 질량을 M이라 했을 때 이 물체는 연직 아래로 원래 중력 mg를 받는 데다가 가속계 안에 물체가 되니 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관성력 아래로 ma를 받게 되고 자, 특히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 0에서 t0까지는 가속도가 일정. 자, 그럼 관성력도 ma로 일정. 자, 그렇다면 t0까지는 mg 플러스 ma의 일정한 장력이 걸리다가 T0에서 3T0까지는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 이 엘리베이터는 관성계가 되고 가속도가 제로. 그럼 MA의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럼 T0에서 3T0까지는 원래의 무게 mg만큼만 장력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축전기 직렬회로 문제네. 자, 가에서는 동일한 축전기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나에서는 비의 축전기만 지금 변화를 줬죠. 자, 지금 간격이 달라졌고 유전율이 달라졌으니 전기 용량이 달라지죠. 자, 특히 전기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S니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가의 A, B는 동일한 축전기고 전기 용량을 C라고 두면 나의 A는 변화가 없으니 C. 자, B를 보면 간격은 2배가 됐는데 유전율도 2배가 됐으니 결국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B의 축전기 전기 용량도 그대로 C. 자, 그럼 기억부터 보면 가에서 A와 B의 충전된 전하량은 서로 같다. A와 B의 전기 용량이 다르더라도 직렬회로라서 전하량은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은 어쨌거나 맞는 말. 자, 니은 나에서 전기 용량 A가 B의 2배? 아니요, 같죠. 자, 디귿 나에서 A와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서로 같다. 자, 우리 축전기가 저장하는 전기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 혹은 2C분의 Q제곱. 그러니까 양단에 걸린 전이차 그리고 전하량을 비교해봐야 할 텐데, 자, 나에서도 A, B는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전하량은 A와 B가 같아요. 자, 그럼 Q도 같고 C도 같으니까 양단에 걸린 전이차도 A와 B가 같겠죠. 각각 V', V'이라고 할게요. 그럼 뭐 Q도 C도 V도 다를 바가 없으니 A와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동일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7번. 반지름 아린 원형 트랙 위의 A에 속력 V로 지나던 물체가 원궤도 운동을 하다가 C에서 분리돼서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면에 도달하는 문제네요. 이때 마찰은 무시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 물체는 오로지 중력만 받는다고 할 수 있죠. 뭐 물론 수직항력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수직항력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 결국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처음 속력 V를 R의 문자로 표현하라. 자, 그럼 A점, C점, D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표현해주면 되겠는데, 자, 그럼 일단 우리 C점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C점은 지금 OB와 OC 사이의 사이각이 60도라고 했으니 C점의 높이는 2분의 R이 되죠. 자, 특히 C점에서 이 물체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 V'이라고 할게요. V'을 갖고 가는데, 자, 이때 수평면에 대한 사이각이 60도. 자, 그렇다면 V'이라는 속도는 수평 속도 2분의 1 V'과 수직 속도 2분의 루트 3 V'으로 분해되고, 포물선 궤도의 최고점 D점에서는 수평 속도만 있으니 2분의 1 V'의 속도를 갖고 있다 라고 둘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 A점에서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 mgr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 값이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데 C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gr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인데, 문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V'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2라고 할게요. 그럼 D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4분의 1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 2, 이게 바로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D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16분의 17 mgr, 운동 에너지 4분의 1 2. 자, 이 각각의 식을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 3번식이 같죠? 자, 그러면 이로부터
4분의 3 2는 16분의 9 mgr이니 2는 4분의 3 mgr과 같고 이 값을 2번식에 넣었을 때 1번, 2번이 동일하니 계산만 깔끔하게 해주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v는 루트 2분의 gr. 그래서 답은 3번. 자, 8번 렌즈 문제네요. 두 개의 렌즈를 거쳐서 최종상 Q가 보이는 문제. 자, 특히 B 렌즈의 초점 거리는 3D. 자,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물체와 A 사이의 거리는 A의 초점 거리보다 작다. 자, A라는 1차 렌즈의 한상 P를 보니 실제 빛이 만나서 만들어진 실상이죠. 자, 만약 물체가 A로부터 초점거리 안쪽에 있었다면 허상이 생겼겠죠. 실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A라는 1차 렌즈 앞에 물체까지의 거리는 초점거리보단 길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Q는 허상이다. 자, B라는 2차 렌즈를 관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경로, 그 빛들의 연장선이 만난 상이니까 실상 아니고 허상 맞네요. 자, 디귿. 이 최종상의 크기를 묻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린 배율을 구해야 돼요. 자, 특히 이 2차 렌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P라는 1차 상이 물체가 되고 Q가 상이 되죠. 그럼 2차 렌즈에 대해서 우리 렌즈의 공식 써보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이 식에 집어넣어 보면 자, B 렌즈 앞에 물체까지의 거리는 2D. 자, 그래서 2D분의 1. 자, 상까지의 거리 B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자, 초점거리 B의 초점거리 3D라고 했고 실초점을 갖고 있으니 얘는 초점거리가 양의 값을 가져서 3D. 자,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6D가 되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배율은 바로 3. 자, 따라서 라지 H는 그러니까 2차 렌즈의 물체의 크기, 그러니까는 이 1차 상의 크기가 H니 H의 3배, 3H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답은 4번. 자, 9번 원운동 문제죠. 문제를 읽어보면 자, A와 B가 반지름이 각각 2D, D인 원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시간 t 0일 때의 모습이다. 자, 나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x 성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지금 PQ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2배다. 자, 일단 기억을 보니 PQ 중 누가 A냐인데 자, 그러면 A인지 B인지를 보려면 반지름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비교해내면 되잖아요. 자, 특히 PQ를 보니 P는 주기가 2T0, Q는 주기가 4T0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P는 주기 2T0, Q는 주기 4T0니까 주기가 1대2. 자, 나그래프는 수평 속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A, B는 모두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P는 4V0로 등속 원운동을, Q는 V0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P의 속력과 Q의 속력은 4대1이다. 이렇게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일정한 속력으로 한 주기 동안 얘는 원주를 그리게 되고 그럼 원주가 곧 이동거리, 그럼 이동거리의 B는 자, 원주니까 2πr. 자, 그럼 P는 2πrp라고 할게요. Q는 2πrq. 자, 그럼 거리는 등속 원운동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P는 속력 4로 1이라는 시간 동안 가고 Q는 속력 1로 2라는 시간 동안 가니 2대1. 즉 반지름의 B가 P 대 Q가 2대1이죠. 그러면 반지름이 긴 P가 A가 되겠고 Q가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면 P는 A의 수평성분 속도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가속도.
자, 얘네는 둘 다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서 구심가 속도를 갖고 있고 구심가 속도 R분의 V 제곱이니 A의 가속도 대 B의 가속도 집어넣으면 A가 반지름 2죠. 속력은 4의 제곱. 자, B는 반지름 1, 속력도 1제곱. 자, 그러면 8대 1.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자, 디귿. 질량은 A가 B의 4분의 1배다. 우리가 질량 뭘 가지고 알 수 있죠? 얘네가 등속 원운동하게 하는 힘, 구심력. 근데 구심력을 A가 B의 2배를 받는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역시 우리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A의 구심력 대 B의 구심력. F는 MA잖아요. 그럼 A의 질량 곱하기 A가 위에서 8. B는 B의 질량 곱하기 위에서 가속도 1. 얘가 지금 2대 1이려면 질량은 몇 대 몇이 되어야 되죠? A의 질량이 1이라면 B의 질량은 4. 그러니까 A가 B의 4분의 1배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10번 도플러 효과죠. 음파 측정기 S에 대해서 음원 A와 B가 움직이고 있고 특히 도플러 효과에서 변화하는 진동수는 그들의 속력과 관계가 있고 그 속력을 나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선 B는 ET0까지 ET0 동안 이 S간이 그때의 속도의 크기를 V라고 할게요. B는 그 ET0까지는 음파 측정기 S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ET0를 기점으로 해서 속도는 그 크기가 절반 2분의 1 V가 됐고 오히려 거리는 접근하고 있으니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V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네요. A는 4T0 동안 3S만큼 가니 4분의 3V의 속도를 갖고 있고 A는 음파 측정기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오른쪽으로 4분의 3V로 꾸준히 가고 있죠. 자, A와 B는 각각 F0, 3분의 4F0의 음파를 발생시키지만 움직이고 있으니 진동수가 음파 측정기에는 다르게 관측이 되겠고 T0일 때 AB가 발생한 음파를 S가 측정한 진동수는 F1으로 같고 3T0일 때 B가 발생한 음파를 S가 측정한 진동수가 F2, 그들의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도플러식을 써보면 F는 진동수 F0, 파동의 속력, 여기는 음속이 되겠죠? 나오지 않았는데 라지 V라고 둘게요. 그리고 파원의 속력 VS. 자, 그렇다면 대입해보죠. T0일 때 F1은 A로부터는 F0, 음속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 라지 V라고 두고 A는 음파 측정기 S에 접근하고 있으니 진동수가 커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V. 자, B에 의한 진동수는 B의 원 진동수가 3분의 4F0, 음속 라지 V. 그리고 B의 속력은 V인데 B는 멀어지고 있으니 진동수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V. 자, 이 식으로부터 라지 V는 6V라는 값을 얻게 돼요. 자, 그리고 이 6V 값을 다시 F 위식에 집어넣게 되면 F1은 7분의 8 F0가 나오죠. 자, F2는 B의 변화된 진동수, 원 진동수가 3분의 4F0, 음속이 6V라고 했으니 6V 집어넣고 B의 변화한 속력 2분의 1V고 접근하고 있으니 진동수는 커져야 돼요. 그러면 부호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V. 자, 이를 계산하면 11분의 16F0죠. 그래서 F1분의 F2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광전효과 실험 문제. 자, 지금 3번의 실험을 했고 금속파는 PQ 2개의 종류를 그리고 단색광의 진동수 FEF 이렇게 비춰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특히 정지전압은 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와 서로 비례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1번 실험에서 정지전압 0.5V0일 때 운동에너지를 K라고 하면
2번 실험에서는 정지전압이 4배니까 운동에너지 4K, 3번 실험에서는 운동에너지 2K라고 할 수 있죠. 자, 운동에너지는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운동량은 1대 2대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 보기를 보면 1번 실험과 3번 실험에서 람다1과 람다3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1대 루트 2면 물질파 파장은 루트 2대 1. 그래서 기억은 맞죠. 자, 니은을 보면 Q의 일함수는 3분의 4 HF다. 근데 Q의 일함수가 이렇게 수식화되려면 그러면 에너지 관계가 나와야 되겠고 우선 그 에너지 관계를 2번의 실험을 한 피금속판으로부터 먼저 얻어낼 수 있어요. 자, 특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전 효과에서 광자의 에너지 HF에서 일함수 W라고 한다면 그걸 뺀 만큼이죠. 자, 그런데 1번, 2번 실험에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 K, 4K로 3K의 차이가 난 것은 금속파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함수는 동일한데 그럼 결국 광자의 HF 값의 차이만큼이 결국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차이가 얼마죠? K에서 4K가 됐으니 3K. 자, 광자의 에너지는 HF에서 HEF가 됐으니 HF만큼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HF를 운동 에너지 크기로 보면은 3K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1번 실험에서 단색광 진동수 F일 때 광자의 에너지 3K. 자, 그때 운동 에너지가 K. 자, 그렇다면 금속판 P의 일함수는 2K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번 실험으로 가보면 단색광 진동수가 F에서 EF로 2배가 됐으니 그럼 이 에너지 크기는 3K의 2배, 6K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 운동 에너지가 2K이니 금속판 Q의 일함수는 6K에서 2K를 빼서 4K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HF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3K가 HF니 4K는 3분의 4 HF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자, 디귿을 보면 P에 진동수가 F인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HF다 그랬는데 자, P에 진동수 F인 단색광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자, F일 때 단색광의 에너지는 바로 3K였고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K죠. 자, 그렇다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F인 광자의 에너지의 3분의 1배에 해당되니까 3분의 1 HF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 자, 12번 에너지 관계 문제네요. 문제를 이건 좀 꼼꼼히 잘 읽어볼까요? 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빗면의 점 P를 지나 마찰 구간의 시작점 Q를 통과해서 최고점 R에 도달한 후 자, R에서 정지했다가 다시 Q와 P를 지난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가의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나의 마찰 구간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그러면 나에서 R에서 다시 되돌아갈 때 R에서의 운동 에너지 0이라고 하고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해서 Q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X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X가 되는 거고 그게 가해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동일하니까 이 값을 모두 X라고 둘게요. 가와 나의 QR 구간에서는 물체의 같은 크기의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한다. 자, 가와 나의 QR 구간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이거는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마찰력은 음의 일을 하는데 자, 이때 마찰력이 하는 일
마찰력의 크기를 F라고 하면 F 그리고 QR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음의 일을 하니 마이너스 FD로 동일한 음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곧 이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작용하는 유일한 비보존력이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동일하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그 크기를 얼마라고 했어요? X라고 했잖아요.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X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빗변에 표시되어 있는 E0, E1은 모두 그 지점들을 지나갈 때의 운동 에너지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E1은 E0의 몇 배가 되는가? 자, 간단한 에너지 관계식을 우리가 세우면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에서 다시 슝 돌아서 P까지 오는 동안 자, P점에서 P점 위치 에너지는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만 E0에서 E1이 됐고 이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곧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죠. 그래서 P에서 다시 P로 되돌아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크기는 E0에서 E1을 뺀 만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PQ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찰 구간이 아니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P에서 P까지 오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나 Q에서 Q까지 오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나 다를 바가 없죠. 자, 이때 Q에서 Q까지 오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역시 QQ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차이, 즉 E1에서 X를 뺀 만큼이 곧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위에 E0 마이너스 E1과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QR의 마찰력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동일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마찰력이 음의 일을 한 그 음의 일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게 크기가 X라고 뒀고 그러면 올라갈 때 X, 내려갈 때 X.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X로 표현하면 EX라고 할 수 있고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동일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식, 3번식으로부터 3x가 2원이니 x는 3분의 1 2원이 되겠고 이 값을 3번식에 넣어서 1번식과 연립을 하면 2제로 마이너스 2원이 3분의 2원이 되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원은 5분의 3 2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13번 포물선 운동. A와 B가 각각 PQ에서 동시에 던져져서 R에서 만났어요. 자, 그럼 던져진 순간, 만난 순간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A와 B의 운동 시간은 T로 동일하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B가 던져진 순간에 그 방향이 이 수평면과 세타각을 이루는데 그 세타각의 탄젠트 값이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린 뭐가 필요해요? 자, 걔가 던져진 순간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가 과연 얼마냐? 그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B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속도 V를 가지고 던져졌다라고 할게요. 이 속도 안에는 X축 속도도 있고 Vx, 그 다음에 Z축 속도도 있어요. VZ. 자, 그러면 Vx와 VZ의 B만 알면 되니까 그럼 결국 이 시간 동안 얼마의 변이가 일어나는가 속도 시간 변이와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우선 Z축으로의 운동을 보면 A나 B나 모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심지어 A의 가속도나 그리고 B의 가속도는 Z축으로 동일해요. 자, 그러면 Z축을 표시해 봤을 때 자, 지금 표현하는 이 Z축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있고 A와 B의 Z축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사실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다 그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그냥 뚝딱뚝딱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시간에 따라서 Z축 속도를 A부터 보자면 A는 처음에 Z축 속도가 없이 0으로 던져졌고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B는 이렇게 윗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Z 속도를 처음 속도 VZ를 갖고 같은 가속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같은 가속도로 던져졌으니 A와 B의 Z축 속도 시간 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매 순간 두 물체의 Z축으로의 속도의 차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Z축 방향으로는 A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혼자서 윗방향으로 VZ라는 속도로 이렇게 상대 속도가 계속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을 해서 T초라는 시간 동안 자, 처음에 A와 B가 Z축으로 얼마나 멀었어요? 2D만큼 멀어졌잖아요. 등속도 운동을 해서 얘 혼자 2D만큼 T초 동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그 관계가 2D라는 거리는 VZ라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T초 동안 한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B는 X축으로도 운동을 하죠. X축으로는 어떤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해요. Vx라는 속도로. 자, Vx라는 속도로 T초 동안 얼마를 갔어요? D를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역시 식으로 표현하면 D라는 거리는 Vx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해서 T초 동안 가는 거리. 그러면 1번, 2번으로부터 Vx 대 Vz가 1대 2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탄젠트 세타는 Vx분의 Vz에 해당되니 바로 2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사실 우리가 1년간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지금 이 그래프의 내용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라서 이걸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1번, 2번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우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14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세 번째 줄. P와 Q에는 각각 세 개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림 나는 가의 5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Y 성분 BY를 아래 흐르는 전류의 색이 I R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R 전류는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자, 특히 R 전류가 I 제로일 때 5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다. 자, 우선 지금 이 전류들을 보아하니 5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장 X축, Y축, Z축 이렇게 둘게요. 자, 특히 이렇게 Y축으로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류는 Q와 R이죠. 그래서 나 그래프는 QR의 합성 자기장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P라는 전류에 의해서는 플러스 Z방향 혹은 마이너스 Z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Q와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자, 우선 IR이 제로일 때 그때 Y방향으로의 자기장이 B0에서 시작하죠.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Q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런데 IR이 커짐에 따라서 Y축으로의 합성 자기장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 5점에서 Q와 R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5점은 Q에 대해서는 오른쪽이지만 R에 대해서는 왼쪽이라 이미 위치 관계가 반대예요. 그럼 반대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류의 방향은 같아야겠죠. 자, 만약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둔다면 처음에 플러스 B0의 크기에서 시작하니까 Q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고 R도 점점 커짐에 따라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그러면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EI0다. 자, 처음에 Q만에 의한 자기장이 B0였는데 IR이 커짐에 따라서 자기장이 점점 감소해서 이 IR이 I0일 때 합성 BY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IR에 의한 자기장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상수 K 그리고 R까지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D만큼 떨어져 있고 R에 흐르는 전류가 I0였더니 얘가 Q와는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B0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0이 됐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그렇다면 Q가 만드는 자기장 B0는 같은 방식으로 K 자, Q에서 O까지의 거리는 지금 2D 떨어져 있고 그러면 Q 전류 얘 또한 애초에 처음에 B0를 만들고 있었으니 둘을 비교해보면 IQ는 I0의 2배였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자, 디귿을 보면 IR이 EI0일 때 5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루트 2 B0다. 자, IR이 EI0일 때 그때는 Y축으로는 합성 자기장이 B0예요. 이게 결국 Q와 R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진 거죠. 자, 그러면 Y축으로 합성 자기장 표시해보면 얘가 B0 크기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Z축으로의 P에 의한 자기장을 합성해 봐야겠는데 문제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IR이 I0일 때 그때 Y축으로는 합성 자기장이 제로지만 총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건 이 B0가 바로 P라는 전류에 의한 Z축으로의 자기장이라는 거 알 수 있죠. P 전류는 크기가 변동이 없다라고 했으니 Z축 방향으로 그건 뭐 이 면에 대해서 나오는 방향이거나 혹은 들어가는 방향일 거예요. 자, 만약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자, 그러면 이 Y축이고 얘는 Z축이니까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를 합성해 보면 루트 2 B0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15번 원운동, 타원운동 문제죠. 자, 우선 A는 지금 원운동하고 있고 B는 타원운동하고 있는데 자, 지금이 행성으로부터 위성 AB가 가장 가까워진 순간의 모습이다. 자, 특히 A 중심과 B 중심 사이의 거리는 A의 궤도 반지름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A의 궤도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A와 B 사이의 간격도 R이라고 둘 수 있죠. 자, 나는 가의 순간부터 A, B의 운동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가의 순간부터라고 했으니 이때가 T0일 때의 시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는 운동 에너지가 E0로 일정하니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해요. 자, B는 타원 운동하기 때문에 매 순간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변해서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A의 질량은 스몰 m 그리고 공전 주기는 T고 자, B는 운동 에너지가 8T 만에 동일해진 것을 보니 B의 주기는 8T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 케플러 3법칙으로부터 B의 공전궤도 반지름 알아낼 수 있죠. 자, 케플러 3법칙에 의하면 주기의 제곱은 장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자, 그러면 A에 비해서 B가 주기가 T에서 8로 8배 됐어요. 자, 그러면 8의 제곱. 그럼 R은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되어야 되겠죠. 자, A는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원운동 반지름이 R이죠. 그러면 B의 장반지름은 4R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장지름은 8R이 되니 행성에서 B의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6R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뭐죠? 4T가 됐을 때 A 중심과 B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그럼 A는 어디 있고 B는 어디 있는가? 자, A의 주기가 T라고 했으니 4T면은 주기를 4번 거쳐서 현재 위치에 와 있을 테니까 A는 4T일 때도 지금 가의 위치에 있어요.
자, B는 8T가 주기라고 했으니 4T는 반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근일점이고 원일점에 와 있겠죠. 자, 그래서 4T일 때는 원일점에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A 중심과 B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바로 7R이 되겠고, 그거를 1번에서 5번까지 보기를 보면은 GMME0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문자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R과 GMME0와의 문자, 뭘 가지고 알아낼 수 있을까? A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죠. 자, A는 지금 등속 원운동 중이고, 지금 원운동을 일으키는 구심력의 역할을 만릴력이 하고 있어요. 자, 만릴력 G, A의 반지름, A와 행성 사이의 거리 R제곱분의 행성의 질량 라지 M 그리고 A의 질량 스몰 m. 이게 A의 운동 에너지 M, R분의 이때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V제곱.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MV제곱은 R분의 GMM이라고 할 수 있고, A의 운동 에너지 E0를 일정한데 그 2분의 1 MV제곱이니 2R분의 GMM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한 건 다 구해진 거죠. R에 대해서 R과 E0와의 관계. 자, 그렇다면 R은 E0분의 GMM이 되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7R은 바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6번 회로 문제네요. ABC 중 두 단자를 전압이 V인 전원장체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 두 번 연결하는 거죠. 그때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 P0와 P의 그 관계가 얼마냐. 자, 그러면 지금 총 전압은 V로 동일한 거니까 회로의 소비 전력 P는 회로 전체의 저항 R분의 V제곱. 그럼 결국 우리는 두 번의 실험에서 총 저항 R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자, A와 B를 연결했을 땐 이런 식이죠. A에는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되고 B는 마이너스 극과 연결돼서 A로 전류가 들어가서 B로는 전류가 나와요. 자, 그럼 A, B에 연결됐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자, A에서 우선 B로 이렇게 R을 통해서 막바로 가는 전류가 있는가 하면, 자, A에서 ER 나뉘어졌다가 C점에서 만난 다음 다시 R 나뉘어져서 B로 들어오는 전류, 이렇게 병렬 연결된 회로가 있네요. 자, 얘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우선 A와 B를 연결했을 때, 자, A에서 B로 그냥 R만 타고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은 ER 병렬로 나뉘어졌다가 모인 다음 다시 RR 병렬로 나뉘어졌다가 최종적으로 B로 모인 이런 회로가 되네요. 자, 그러면 A와 C는 어떨까요? A와 C를 연결했을 때는, 자, 우선 이 내용은 한번 지워볼게요. 자, A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C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니 A에서 전류가 들어가서 C에서 전류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때는 더 간단하네요. 자, A에서 세 갈래로 전류가 나뉘어져서 ER을 타고 C까지 오는 길, 그리고 또 다른 ER을 타고 C까지 오는 길, 그리고 또 다른 길은 R 타고 가다가 RR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C까지 오는 길. 자, 이 회로도 표현을 해보면 ER, R, 그리고 R과 R이 병렬. 그러면 이때 합성을 시켜보면 일단 ER 합성하면 R이죠. 자, 그리고 위에서도 ER 합성하면 R. 그러면 AB를 연결하든 AC를 연결하든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자, R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R과 R로 동일하고, 그리고 2분의 R이 또 동일하죠.
자, 결국 총 저항이 다를 바가 없어서 총 소비 전력도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경우는 P0와 P가 같아요. 자, 물론 총 저항을 구해보면 R 그리고 2분의 3R이 병렬 연결된 회로라서 합분의 곱 해보면 결국 합성 저항은 5분의 3R이 돼요. 답은 4번. 자, 17번 전자기유도 문제죠. 자, 특히 이렇게 자기장 속 움직이는 막대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문제예요. 자, 고리의 한 점 P가 0에서 L, L에서 2L에서 각각 속력 V1, V2로 등속 운동을 하는데 그 속력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유도 전류도 EI0에서 I0로 달라지고 있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V1과 V2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 속에서 만약 이 자기장의 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금속 막대, 길이가 L인 금속 막대가 있고 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이 금속 막대의 끝과 끝에 전압이 전위차가 생겨서 얘가 전압을 주게 돼요. 자, 이때 생기는 전위차가 바로 BLV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금속 막대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자, 바로 1영역의 이 빗금침 막대와 2영역의 이 빗금침 막대가 바로 이런 전압을 주는 전원장치의 역할을 해요. 자, 특히 그 크기를 따져보면은 이 막대는, 문제 속의 막대는 길이가 2L이라 보니 얘는 B, 2L, V. 자, 그리고 오른쪽 막대는 B, ELV. 자, 그런데 두 막대가 들어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자, 그렇다면 두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그 전위차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자, 왼쪽 막대는 위에가 플러스 전이 아래가 마이너스 전이라면 오른쪽 막대는 위에가 마이너스 전이 아래가 플러스 전이. 자, 얘는 마치 전지의 플러스 극에 또 다른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맞물려서 연결된 꼴이어서 결국 두 막대가 주는 전압이 더해져요. 그렇다면 이때 총 전압은 결국 BELV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총 전압은 2BELV, 즉 4BLV가 돼요. 자, 그러면 끝났네요. 이 회로 전체 저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R이라고 했고 V1과 V2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럼 두 구간에서의 전류를 구해보죠. 자, 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하면 R분의 V잖아요. 자, 그러면 EI0 더하기 I0가 EI0를 풀어서 설명하면 정 R분의 총전압 4BLV1 그리고 I0는 R분의 4BLV2가 되겠고 그럼 V1과 V2로 묶고 나머지는 R분의 4BL이 되니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V1 플러스 V2는 결국 4BL분의 3I0R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18번 전기장의 합성 문제. 자, A, B, C 세 점전화에 의한 Y, D인 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결국 왼쪽으로 2 남았고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 그리고 A, B의 전하의 종류와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자, A, B, C가 어떤 전하냐 그걸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관건은 세 점전화의 합성 전기장이 Y축으로는 결국 남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A가 음전하라고 한다면 A하고 B가 전하량이 같다고 했으니 A를 마이너스 1 그리고 B도 마이너스 1이라고 둘게요. 그럼 A가 만드는 전기장은 우리 전기장의 크기는 K R제곱분의 Q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A에서 Y, D까지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지만
B에서 YD인 지점까지의 거리는 지금 ED만큼 떨어져 있어서 A가 만드는 전기장이 4배죠. 자, 그럼 그걸 표시해 보면 A는 음전하니까 A를 향하는 방향으로 4만큼의 전기장을, B 역시 음전하니까 B를 향하는 방향으로 1만큼의 전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때 B가 만드는 전기장은 X축, Y축 전기장을 모두 갖는데, 그럼 이 각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의 전기장으로 분해가 돼요. 자, 그럼 Y축으로의 전기장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C가 얼마여야 될까요? C는 YD인 점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7의 전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C는 역시 음전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지금 전기장을 합성시킨 지점에 대해서 B와 C는 대칭점에 있기 때문에 B에 비해서 C가 7배의 전기장을 만든다는 건 C가 B에 비해서 7배의 전하량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X축 전기장도 역시 B에 비해서 7배가 될 테니 플러스 X방향으로 2분의 7 루트 3. 이렇게 되면 세 점전하의 합성 전기장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이렇게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면 A는 양전하 플러스 1, 그리고 B도 같은 전하니까 전하량이 같으니까 플러스 1. 그럼 A가 만드는 전기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4, B가 만드는 전기장은 B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1. 자, 이 전기장은 X축, Y축으로 분해가 되니 Y축으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2분의 1, X축으로는 2분의 루트 3. 자, 그럼 Y축으로 전기장을 0 만들기 위해서 C는 플러스 Y 방향으로 2분의 7의 전기장을, 우리가 전기장을 합성시키는 지점으로부터 BC는 대칭점이기 때문에 B에 비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7배라면 전하량도 7배. 자, C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니 C는 플러스 7. 자, 그러면 X축으로의 전기장도 C는 B에 비해서 7배의 전기장을 만드니 마이너스 X방향으로 2분의 7 루트 3의 전기장을 만든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Y축으로 전기장은 없고 X축으로 마이너스 X방향으로 합성 전기장이 남으니까 지금 이게 옳게 된 그림이고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도 맞네요. 자, 그러면 원점 5점에서의 전기장의 X성분은 얼마냐? 그걸 라지 2로 표현하라고 했으니 지금 우리가 수치 표현한 걸로 봤을 때는 2라는 크기는 2분의 7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을 뺐으니 2분의 6 루트 3, 즉 3 루트 3에 해당돼요. 그러면 그것의 루트 3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특히 B가 만드는 전기장이 2D만큼 떨어졌을 때 1이었어요. 그러면 루트 3D만큼 떨어졌을 때의 전기장은 B가 만드는 전기장은 3분의 4. 그러면 C가 만드는 전기장은 그것의 7배.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7. 그러면 원점 5에서 합성 전기장은 3분의 4 곱하기 6이 되니까 8에 해당돼서 3 루트 3의 루트 3배까지는 안 되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답은 3번이죠. 자, 19번 정적평형 문제죠. 가나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L이고 정사각형이 동일한 물체가 실 ABC에 매달려서 수평을 이루어서 정지해 있다. 자, 완전 정지해 있다는 건 정적평형 이루고 있으니까 R자 힘도 0이 되겠고 R자 토크도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나에서 힘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A에서 작용하는 장력 위로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BC에서도 장력을 이렇게 줄 따라서 작용하고 있고 물체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했으니 질량 중심은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2L인 곳에 있어요. 자, 이때 이 물체의 무게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럼 R자임이 0이라는 거는 Y축으로도 힘을 합성하면 0이고 X축으로도 힘을 합성하면 0이니까 지금 Y축으로의 힘은 TA밖에 없죠. 그래서 TA는 오메가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X축으로의 힘의 합도 0인데 X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BC가 주는 장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BC가 주는 장력도 크기가 동일하니 그 각각을 T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자, 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균일한 밀도니까 무게중심은 중심에 있고 자, 이때 물체 동일한 물체니까 물체의 무게 오메가. 자, Y축으로 버텨주는 힘은 A의 장력밖에 없으니 A의 장력은 가와 마찬가지로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고 나에서도 역시 X축으로 걸리는 힘은 BC가 주는 장력, X축으로 두 힘의 합도 0이어야 하니 BC가 주는 장력은 T'T'으로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기억을 보면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장력 TA죠. 가나에서 모두 물체의 무게 오메가와 동일하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나에서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다. 그러면 결국 T'이 과연 얼마냐 이걸 구해야 되겠고 또 디귿을 보면 C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 나에서 3배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다. 그러니까 T와 T'이 결국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힘의 평형은 썼으니까 이제 돌림인 평형 써야 되겠죠. 얘는 완전 정적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회전축을 어디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물체의 외부를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럼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계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회전축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회전축을 이 지점에다가 잡으면 두 개의 토크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TA가 주는 토크와 그리고 B가 주는 토크. 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TA가 주는 토크와 B가 주는 토크는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R자 토크가 제로라고 했으니 그러면 결국 중력에 의한 토크와 C에 의한 토크가 가 나에서 모두 평형을 이룬다. 자, 그러면 가에서 볼까요? 자, 지금 중력 오메가가 주는 토크는 회전축으로부터 수직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L만큼 떨어져 있고 시계 방향 토크를 만들고 있고 그 크기가 오메가 L. 자, 이때 그러면 C에 걸리는 장력이 주는 토크는 역시 회전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고 반시계 토크 만들고 있어서 그 크기가 T 곱하기 L이 되는데 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토크 평형 이루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T는 오메가다. 자, 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중력이 주는 토크는 역시 동일하게 L만큼 떨어져 있어서 오메가 L 시계 방향의 토크. 자, C의 장력이 주는 토크는 회전축으로부터 3L이나 떨어져 있고 반시계 토크를 만들기 때문에 T' 곱하기 3L인데 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토크 평형. 자, 그렇다면 T'은 3분의 1 오메가. 자, 그럼 니은에서 A가 주는 장력은 걔는 무게 오메가죠. B가 주는 장력 T' 3분의 1 오메가의 3배. 맞죠? 그리고 디귿도 T와 T'은 1대 3분의 1, 3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시간 t0일 때 A는 플러스 Y 방향으로 마이너스 D인 점을 지나고 있고 그게 가그림이죠. 물체 B는 원점 5에 정제 있다. 정제 있던 B는 t0일 때 5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0로 출발하고 A와 B는 운동하는 동안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3t0일 때 X축에서 만난다. 자, 나그래프는 A 속도에서 B 속도를 뺀 라지 V에 X 성분, Y 성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즉, 라지 V는
VA 마이너스 VB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랑 B가 우선 X축, Y축으로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B는 T0까지는 속도가 0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T0까지는 라지 V가 B의 속도가 0이니까 A의 속도 그 자체죠.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면 이 실선의 그래프가 라지 V의 X성분인데 T0까지는 이게 A의 속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 X축으로 가속도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A의 속도는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비율로 속도가 증가하죠. 자, 그런데 T0부터는 라지 V X는 0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A의 속도에서 B 속도 X 성분을 뺐더니 0이 됐다는 얘기니까 A의 X 성분과 B의 X 성분이 완전히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B의 속도를 파란색으로 X 성분 시간에 따라서 표현해보면 T0까지는 0이다가 T0부터는 A와 완전히 속도가 같다. 자, 이게 바로 B의 X 성분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Y 속도 성분을 볼게요. 역시 T0까지는 B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Y축으로의 속도 VY가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도 B의 속도가 0이니 A의 속도 그 자체죠. 자, 따라서 A의 Y 성분의 속도의 변화다. 근데 T0 이후에도 지금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A 속도에서 빠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B의 Y 속도는 속도가 제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선의 VY는 A의 Y 속도, 시간에 따른 그 변화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ET0일 때 B의 속력이 얼마냐? 자, B는 X축으로도 속력이 있고 Y축으로도 속력이 있는데 B는 Y축으로는 속력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럼 X축으로의 속력만 따지면 되고 T0 이후에 A와 B의 X축 속력이 똑같죠. 자, 그래서 이 T0일 때 속도 같은 비율로 간다면 이 V0가 되네요. 자, 그래서 B의 속력은 2V0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을 보면 그러면 D가 V0, T0로 표현했을 때 과연 얼마냐? 자, 이들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 본다면 B는 결국 Y축으로 속도가 없으니 X축으로 V0라는 속도로 출발해서 가속도, 이 기울기 T0분의 V0의 가속도로 X축으로 점점 빨라지면서 그냥 X축상을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B예요. 근데 A는 어떻죠? 시간 0초일 때 X축으로는 속력이 없었고 Y축으로는 속력 V0가 있다가 X축으로 T0분의 V0의 가속도로 0으로부터 등가속도 운동하고 Y축으로는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해서 자, 결국 A의 운동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B와 만나서 3t0초일 때 A와 B가 X축상에서 충돌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T0에서 3t0까지를 보면 X축으로 B와 A가 움직이는 거리, 뭐 계속 방향이 변화가 없으니까 거리나 변이나 뭐 구분할 필요 없는데 그게 바로 요 아래 면적이죠. 이 노란 면적이 가의 그래프로 S라고 할게요. 같아요. 자, 그런데 만났잖아요.
그러면 t0까지 a가 얼마의 거리를 왔냐면 d만큼의 거리를 왔다는 거죠. 자, t0까지 a가 x축으로 d만큼 온 거리는 바로 그 앞에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고, 자, 이 삼각형 면적이 d인데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v0 t0가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자, 그러면 A는 t0일 때 결국 y축을 지나고 그때 x축으로의 속력이 b와 완전히 동일하니 v0의 속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x축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 x축 속력이 그러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디귿을 보면 A는 y축상에 3분의 4d인 점을 지난다. 자, y축상의 지점을 지날 때는 언제겠어요? t0초죠. 그러면 t0초 동안 A가 y축으로 움직이는 이 변이, 걔를 dy라고 할게요. 그러면 dy가 얼마냐? 자, y축으로는 B가 이 연두색 그래프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고 했어요. 자, 이 그래프의 비율을 보니 t0가 됐을 때에는 속도의 크기가 3분의 1 v0가 되겠고, t0초까지 y축으로의 변이는 그 아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3분의 2v0 곱하기 t0가 되죠. 이걸 d로 표현하면 v0, t0가 2d가 되니 얘는 3분의 4d가 맞네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네요.